창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통장 잔고는 제로였고 사채비 8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봉 정도 되고 기간은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월급만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 지나갔고 리셋된 신용카드 한도는 쇼핑과 외식으로 100% 소비했어요. 그냥 뭐 요즘 흔히들 말하는 욜로족처럼 살아온 거죠. 전 11년간 캐드로 기계 설계만 하던 공돌이였고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통장 잔고는 제로였고 사채비 8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봉 정도 되고 기간은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현재 빚을 빚의 속도로 갚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은 분야는 다양했지만 그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 온라인 판매를 시작 후 막상 제가 누구에게 뭘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되니까요. 이 신기하게도 마인드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다이소나 마트에서 생활용품과 음식을 사는 걸 특히 좋아했는데요. 전 이제 마트를 가도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마트 가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보고요. 이 신기한 물건이 나오면 네이버로 특정 상품의 검색량과 판매량 그리고 경쟁자를 분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름 노하우도 생겼고 온라인 판매의 원리가 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전 연봉 6천에서 4억으로 진입하는데 딱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많이 노력했죠. 적당히 안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은 일했으니까요. 전 약 1년 동안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수천 개 넘게 봤는데요. 영상 중에 부자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 쇼핑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인터넷으로 못 사는 물건 보셨나요? 음식, 옷, 생필품, 제주 특산물 등 이 돈만 있으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뭐든 다 살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편리함이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가소비를 부추기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130조의 거대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소비자의 돈이 생산자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0.0000003%, 약 4억은 저한테 온 거고 나머지는 다른 판매자 주머니로 들어갔을 거예요. 즉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판매자와 다르게 돈을 벌기가 힘든 구조예요. 유튜브, 블로그, SNS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특히 직장인들과 주부들이 부수입을 벌기 위해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직장인들은 본인의 뭐 취미 사용화를, 주부들은 뭐 육아와 음식, 간에 포스팅을 주로 하는데요. 부수입으로는 적게는 월 100, 많게는 500 이상 버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 솔직히 이 방법 위에는 답이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 물건, 서비스 등 무언가를 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산자가 돼야 부자가 되는 건 물론 많이 듣고 식상한 표현이라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건 여러분이 한 번도 생산자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저 또한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대기업 취직해서 연봉만 높으면 뭐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도 못했지만요. 이렇게 우리는 짜여진 각본 안에서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유명한 속담이죠. 뜬금없이 언급한 건 아니고요. 우리의 적 가소비의 개념과 여러분들의 현재 소비 습관들을 잘 파악하시면요. 이 생산자로 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비에는 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소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생활 소비 이렇게 두 가지 존재하는데요.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 소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요. 아무리 아껴도 사람이 밥은 먹어야 살고 옷은 입어야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 이 흔한 소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뺏은 게 아니에요. 악순환을 반복하는 가소비와 중독 소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다시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제대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있으신가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고 다 써서 저축이 0이라면 곧 재정적 파탄 상태고요. 만약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을 저축했다. 그럼 가소비 지수 0.7 가소비 상태. 40만 원을 저축하면 가소비 지수 0.6 적정 소비. 50만 원을 저축하면 0.5 절약형 인간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죠. 가소비형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두 번째는 물건이 망가져서, 세 번째는 있지만 신상이 나와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사고 싶은 물건을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 사면 내가 멋있어질 거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은 몇 번째 유형이신가요? 만약 네 번째 유형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심한 네 번째 유형이었는데요. 흔히 사람들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말들 하시는데 제가 노력해보니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누구는 가소비를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일까요? 가소비가 나쁜지 알면서도 왜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 스스로를 경쟁사회 낙오자로 생각해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무언가에 도전하고 실패
하겠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요. 대부분 그 초능력과 같은 힘을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아쉽죠.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고 간절하면 정말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자존감이 낮아지면 왜 가소비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은요, 외모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으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고 내 자신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요, 나를 멋지게 치장해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줄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가소비로 자신을 부풀리고 겉보기 좋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편에 맞지도 않는 가소비를 하게 되고, 또 이 소비로 인해서 잠시 자존감은 회복이 되지만요, 결국 낮아진 자존감이 또 다른 가소비를 불러온다는 거죠. 이 반복되는 가소비는 점차 중독 소비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심리학의 저자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올리비아 멜란의 많은 실험을 통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타고 다니는 차와 명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만 볼 수 있고 통장 잔고는 볼 수 없어서 그래요. 이제까지 겉모습만 부자로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바뀌어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 없이 가소비만 하고 살았고요. 몇 년간 자금적 어려움을 겪고 나니 내실을 다지는 게 왜 더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힘든 계기 없어도 이 영상만 봐도 모두 생산자로 갈아타 부자가 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생산자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되니까요, 생산자면 누구나 하고 있는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해볼게요. 부의 추월차선 저자 MJ 드머커가 말한 5가지 추월차선 사업 씨앗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 시스템.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세 번째, 콘텐츠 시스템. 네 번째, 유통 시스템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인적 자원 시스템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인간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인데다 통제가 어려워요.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시스템은 부동산 외에도 장비, 차량 임대 또는 라이센스 등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회계 프로그램, 어플, 게임, 온라인 쇼핑몰 등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일해주고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가져다줘요. 세 번째, 콘텐츠 시스템은요,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 블로그, SNS, 전자책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콘텐츠 유통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형의 상품이라 원가가 없고요. 특정 플랫폼 수수료 빼고는 모두 마진이라는 게 장점이에요. 네 번째,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해서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는 건데요. 5가지 중 제가 제일 먼저 적용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도 초기 세팅만 잘 해놓으면 1년 365일 쉬지 않고 알아서 제품이 잘 팔려요. 제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주말에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소비를 엄청 많이들 하시잖아요. 전 반대로 쉬는 주말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는 초기 자본금과 인력이 그다지 많이 필요가 없고 리스크도 적어서 시작했고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어야 하고 허들이 존재해 추후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고민은 그만하시고 위 시스템 중 뭐 하나라도 선택해서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 수천 개 영상 보고 뭘 해야 될지 고민만 하다가 4개월은 그냥 날린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초기 자본금이 많이 필요 없고 리스크가 적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단언컨대 온라인 판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입점해서 물건을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올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레드오션이라고 끝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온라인 판매자가 6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그중 80% 48만 명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결국 파레토의 법칙에 의해 나머지 20%만 끝까지 살아남아 돈을 벌고 있어요. 즉 20%와 여러분이 경쟁해서 이기면 됩니다.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이 약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죠. 의사가 되려면 초중고를 제외하고도 대학 입학 후 10년은 더 공부해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저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 잠깐 몇 달 하고 똑같이 벌려고 하는 건 조금 과한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품을 올리려면 컴퓨터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세 페이지 만들려면 포토샵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판매가 안 돼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등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상품은 가이드대로
상세로 올리면 되고요. 상품을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는 도매 사이트에서 퍼오거나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간단합니다. 또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시작하면 되니 재고 부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위탁 판매는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 후 상품을 고객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에요. 즉 여러분이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자본 대신 시간만 투자할 될 뿐이에요. 전 고딩 때 선생님이 미술재료 사는 돈이 아깝다면 그냥 그 돈으로 너희 부모님 밥 한 끼 사드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적 감각이 제로고요. 컴퓨터는 인터넷 검색밖에 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전 단 10개월 만에 연봉 4억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면 잘했지 못할 건 없습니다. 물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린 5가지 초월차선 사업 씨앗 중 2~3개만 만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세요. 물론 쉽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딱 5년만 노력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해볼 만하다고 전 생각해요. 대신 5년 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잠시 버려두셔야 합니다. 평생 아니고요. 아주 잠시면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차를 사고 불필요한 쇼핑을 하고 이런 건 당분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 퇴근 후와 주말에 가족들과 누리는 소소한 일상들마저도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5년 뒤에는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하나하나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꼭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도 좋고요. 생산자로 갈아탈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좋으니 꼭 시도하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다 함께 같이 가보시자고요. 앞으로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에 관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어 빠르게 얻어가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